네, 반갑습니다. KP이어스 박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캡처원에서 테더링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 많은 분들께서 요새 캡처원에 하면은 첫 번째가 테더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AW 촬영을 하면서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더링 촬영이 왜 중요하냐면은 완벽한 촬영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촬영 방법 중에 하나죠. 바로 촬영과 동시에 컴퓨터 모니터로 크게 떠오르면서 원본을 그대로 볼 수도 있고 바로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테더링 촬영을 하는 이유가 이 스튜디오에서 인물 촬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패션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제품 촬영을 할 때, 음식 촬영을 할 때, 뭐 화장품 촬영을 할 때 모든 프로 분야에서 이 캡처원을 통해서 테더링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 동시에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스타일리스트나 모델이나 여러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미지를 보면서 결과물을 보면서 또는 그 과정에서 함께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바로 테더링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테더링 촬영에 대해서 어떻게 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뭐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강좌를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희 KP이어스에 이제 AS 문의가 많이 오는 게 테더링이 안 돼가지고 많이들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테더링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서 어떻게 막히는지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 컴퓨터가 테더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처음에 테더링을 하고 싶다, 내 카메라가 캡처원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자, 첫 번째 kpviewers.com 저희 회사 홈페이지 kpviewers.com에서 메인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뭐 제품 소개라든지 뭐 고객 지원이라든지 회사 소개라든지 가장 오른쪽에 캡처원이라는 저희 독자적인 캡처원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원을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에 캡처원 지원 카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카메라에 브랜드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캐논, 소니, 니콘, 후지, 라이카 어떤 브랜드든 선택을 하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카메라를 뭐 OD마크3다, OD마크3를 선택하시면은 캡처원이 언제부터 지원돼요. 뭐 캡처원 8이면 8 버전부터 이 카메라가 지원됐다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 의미하냐면 캡처원 8이면은 그 이후의 모든 버전에서 지원이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 옆에 보시면 테더 촬영이나 라이브 촬영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테더링 촬영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항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내 카메라가 올바르게 지원되는 버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캡처원 버전이 OS 환경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릴리즈 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노트는 캡처원 다운로드해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캡처원 4, 5, 6, 7, 8, 9, 10, 11, 12, 20 버전까지 모든 버전에 대한 릴리즈 노트를 함께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캡처원 마지막 버전인 20.2.3 버전의 릴리즈 노트를 보시면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금 10월 13일자로 현재로 캡처원이 맥용이 카탈리나 15.7이 마지막 최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버그 없이 사용하시려면은 캡처원 20.2.3을 다운로드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제 에러가 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테더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 카메라가 내 컴퓨터 사양에도 맞고 내 캡처원 버전에도 잘 지원이 된다. 그런데 왜 인식이 안 될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크로스 테스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 카메라가 케이블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고, 만약에 지금 내 노트북 맥북 프로에서 인식이 안 돼. 그럼 옆에 윈도우 PC가 있다면 윈도우 PC로 가서 꽂아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여유분이 있다든지 스페어 컴퓨터가 있다든지 또는 스페어 케이블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좀 더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의치 않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고객들을 만나서 AS를 해드린 결과 카메라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분, 케이블이 이렇게
오래 촬영하다 보면 꺾여가지고 안 되는 분, 뭐 또는 컴퓨터 USB 포트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테더링 인식이 안 되는 경우를 순차적으로 제가 블로그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린다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지원 유무부터 확인했는데 지원이 다 됐을 때는 자, USB 케이블을 바꿔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새로 산 케이블인데도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 문제가 아니겠죠. 또는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소니 카메라 쓰시는 분들, 이제 다른 카메라들은 특별히 설정할 게 많지가 않은데 소니 유저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소니 카메라는 바디에서 메뉴에 보면 USB 연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반드시 USB 연결을 영문으로는 PC 리모트일 텐데 PC 원격 이렇게 돼 있을 거야. PC 원격이라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원격으로 촬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대용량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 장치처럼 인식을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카메라 자체가 리더기가 돼가지고 카메라 안에 있는 이미지를 끌어서 컴퓨터로 복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설정되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캡처원에서 연결 촬영이 안 됩니다. 대신 소니를 대용량 스토리지로 연결해놓고 케이블을 꽂으면은 캡처원에서 가져오기가 떠요. 메모리 카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카메라가 활성화되지가 않고 연결 촬영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소니 유저는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메뉴에서 USB 연결에 PC 원격이라는 걸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주고 어떤 캐논이나 이런 카메라들은 특별한 브랜드를 모델을 빼고는 특별히 설정할 게 없는데 만약에 이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OS가 버전이 맞는지 캡처원 버전이 맞는지 그래도 이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 맥 유저분들 경우에 무심결에 카탈리나가 보안이 강화돼서 내가 어떤 캡처원에 최초에 설치를 하거나 카메라 인식을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액세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초보자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무심결에 아니오를 눌러버린단 말이죠. 괜히 얘 누르면 왠지 뭔가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서. 그건 뭐냐면은 캡처원이 실행했을 때 연결 촬영이나 이런 것들 카메라에 접근을 못하겠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보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액세스 접근이 허용을 모르고 거부가 됐으면은 그것들을 다 허용으로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은 캡처원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kpos.com에서 캡처원 메뉴에 보시면 캡처원 FAQ라고 해서 모든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제가 친절히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카탈리나에서 만약에 그런 설정들을 내가 모르고 다 아니로 하면은 터미널 명령어를 해가지고 그거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면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허용을 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은 저한테 아니면 저희 1대1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카탈리나 유저분들께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USB를 우리가 텔더링 촬영을 할 때 대부분 포토그래퍼 분들께서 컴퓨터와 카메라의 거리가 짧다 보니까 좀 길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 이 제조사들은 텔더링 촬영할 때 페이준 같은 경우에 5m 이하의 케이블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캐논 카메라 같은 거 구매하시면 요즘엔 잘 모르겠는데 번들 케이블 짧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송 속도하고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케이블들이 10m인데도 무전원을 쓰는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식률이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컴퓨터나 이 케이블하고의 상관관계, 전력의 신호하고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블 보시면 10m 케이블 같은 경우에 중간에 그러니까 전원을 꽂을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리피터라고도 하는데 전원을 꽂아가지고 케이블에 신호를 증폭을 해주는 케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10m, 15m, 20m, 강원전자라든지 테더툴즈에서 브랜드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론상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특수한 촬영을 할 건 아니니까 그런 설명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욕심이 나서 무전원에 10m 케이블을 쓴다면 신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짧은 번들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원의 케이블이라든지 다른 케이블로 바꿔서 테스트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의 그 PC가, 특히 조립식 PC 보면 우리 편하지 않습니까? PC 조립식 데스크탑의 구조가 메인보드가 뒤에 있고 앞에 보면은 우리 USB 리더기나 뭐 여러 가지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앞에 데스크탑 앞에 꽂지 않습니까? 케이블을. 근데 그게 메인보드에서 오는 소켓이 아니에요. 메인보드와 그 소켓이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신호가 유시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테더 케이블을 앞에서 빈번하게 꽂다 보면은 소켓이 빈번하게 마모가 돼가지고 그 컴퓨터에 소켓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신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컴퓨터 앞에 꽂으셨다면 그 케이블을 컴퓨터 뒷면에 USB 한 뭐 2개에서 4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USB 3.0 소켓에 꽂아 보세요. 그래서 성공되는 케이스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현장에서. 그래서 케이블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만 소켓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순서대로 찾다 보면 분명히 원인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카메라가 캡처원 테더링에서 구매하셨고 버전에서 확인된다는 게 명확히 확인이 되셨다면 안 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분명히 원인을 찾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90% 이상 다 해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이 안 돼서 당황스럽다면 언제든지 저희 KP이어스 1대1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명심하실 것은 저희가 지금 판매 정책이 변경돼서 캡처원 KP이어스 정품 구매 고객분들께만 응대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또는 애로사항 또는 또 유료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KP이어스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고 완벽하게 교육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테더링 촬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본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된 어떤 매뉴얼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빠뜨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유튜브 이 영상에 링크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메인은 pageoneman.com입니다. pageoneman.com 그래서 pageoneman.com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 테더링과 관련해서의 이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유튜브를 촬영하고 이 영상에 대해서 그 캡처원 저희 kpos.com의 캡처원 FAQ에 제가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제가 여기서 뭐 케이블을 바꿔본다, 포트를 바꿔본다, 카메라의 설정을 바꿔본다, 이 외적인 얘기들, 그리고 아까 카탈리나에서 터미널 명령어를 주는 방법,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촬영이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앞으로 이 테더링 촬영을 하면서 유용한 사용 팁이나 저도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테더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KP이어스 박무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